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모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고향인 이타카 섬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제야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타카 섬은 그리스 반도의 서쪽으로 아주 멀고도 멀었어요. 고향으로 가는 동안 뜨거운 햇볕에 목이 타들어가기도 하고 바다에서 거센 폭풍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어요. 또 어느 해안에서는 병사들이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고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지요.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그곳을 떠났어요. 배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다 가까이에 동굴이 있는 어떤 섬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 이곳에 내려서 먹을 것을 구해보자. 오디세우스는 병사들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동굴 안에 웬 가축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병사들은 양들을 잡아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마 한가운데 눈이 하나뿐인 거인 키클롭스가 나타났지요. 그는 키클롭스 중에서도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모스였어요. 어떤 놈들이 감히 내 가축에 손을 대느냐. 폴리페모스는 병사 몇 명을 통째로 잡아먹고 엄청나게 큰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지요.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폴리페모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에게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있어. 한번 마셔보시오. 카, 맛이 좋구나. 이놈 이름이 뭐냐? 우티스라고 하오.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너를 맨 마지막에 잡아먹겠다. 폴리페모스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는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오디세우스는 이때다 싶어서 날카롭게 깎은 나무로 폴리페모스의 눈을 힘껏 찔렀어요. 폴리페모스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다른 키클롭스들을 불렀어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우티스, 우티스. 우티스는 그리스어로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키클롭스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 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폴리페모스는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동굴 입구를 막았던 큰 바위를 치우고 가축우리를 열었어요. 그는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양과 함께 도망칠까봐 양의 등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확인했어요.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은 꾀를 내어 양의 배에 거꾸로 매달렸지요. 그렇게 동굴 밖으로 빠져나온 뒤 오디세우스가 배를 출발시키며 외쳤어요. 어리석은 괴물아, 우리가 양들을 데리고 간다. 화가 난 폴리페모스는 다른 키클롭스들을 데리고 와 배를 향해 바위를 던졌어요.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은 힘껏 노를 저어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지요.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바다를 떠돌다가 아이아이아 섬에 닿았어요. 오디세우스는 배에 남고 병사 몇 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섬 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웬 궁전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딸 키르케가 나와서 병사들을 맞이했지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배고프실 텐데 들어와서 음식 좀 드세요. 굶주린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중 한 병사만 키르케를 수상히 여기고 몸을 숨겼지요. 병사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바로 그때 키르케가 병사들을 지팡이로 건드리자 모두 늑대, 돼지, 당나귀, 사자 같은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지 뭐예요. 이 섬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괘씸한 것들. 키르케는 짐승으로 변한 병사들을 가축우리에 가둬버렸어요.
숨어있던 한 병사는 오디세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뭐라고? 병사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궁전으로 가려고 하자 헤르메스가 나타났어요. 짐승이 되지 않으려거든 이 약초즙을 마시고 가거라.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준 약초즙을 마시고 궁전으로 갔지요. 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음식을 권하고 지팡으로 건드렸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다른 병사들처럼 짐승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 키르케에게 겨누었어요. 우리 병사들을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키르케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오디세우스에게 잘못을 빌고 병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은 풍요로운 아이아이아 섬에 1년이나 머물렀어요. 키르케,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어. 저승에서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나고 가세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저승으로 가서 예언자에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트리나키아 섬에 가면 그곳에 소들을 해치지 마시오. 소를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는 저승에서 돌아온 뒤 키르케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 뒤 오디세우스의 배는 세이렌들이 사는 섬 근처에 이르렀어요.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바다 요정이지요.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두 밀로 길을 막고 나를 돛대에 묶어라.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풀어주지 말고 힘껏 노를 저어라. 배가 섬 가까이로 가자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어서 나를 풀어라. 명령이다. 배를 더 가까이 대라. 오디세우스가 소리쳤지만 길을 막은 병사들은 힘껏 노만 저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의 배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요. 한참을 가자 양쪽에 바위 절벽이 있는 좁은 바닷길이 나왔어요. 한쪽에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살고 다른 쪽에는 카리브디스라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 소용돌이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였다가 토해내지요. 당신은 모두가 죽을지 아니면 몇 사람만 죽을지를 선택해야 해요. 어디로 갈지 망설이던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말을 떠올리며 명령했어요. 배를 괴물 쪽으로 바싹 붙이고 눈을 감고 힘을 다해 노를 저어라. 오디세우스는 모두가 죽는 일만은 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병사들이 눈을 감고 노를 저어서 지나가자 괴물 스킬라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었어요. 결국 병사 6명을 잃고 그곳을 겨우 빠져나왔지요. 얼마 뒤 트리나키아 섬이 보였어요.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쉬어가기로 했지요. 딱 하룻밤만 자고 간다. 하지만 이 섬에 있는 소들은 결코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배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한 달 동안 폭풍이 불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결국 그들은 참다 못해 밤마다 몰래 소를 잡아먹었지요. 이 소들은 태양신 헬리오스가 아끼는 소들이었어요. 감히 인간이 신의 소에 손을 대다니. 화가 난 헬리오스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벌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폭풍이 그치자 오디세우스는 서둘러 배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몰아쳐서 소용돌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병사들이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배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소용돌이다. 살려줘. 병사들은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오디세우스가 부러진 돛대를 꼭 붙들고 버티자 한참 뒤에 소용돌이는 다시 바닷물을 토해냈지요.
이렇게 해서 병사들은 모두 죽고 오디세우스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예언자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에요. 오디세우스는 돛대를 붙잡고 떠돌다가 오기기야 섬에 이르렀어요. 요정 칼립소는 바닷가에서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요. 칼립소는 늠름한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오. 오디세우스님, 제발 이곳에 더 머물러 주세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가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었어요. 그렇게 7년이나 붙들려 있자 제우스가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보내주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타고 고향을 향해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어요. 이게 얼마만인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온 건가?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 뗏목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오디세우스는 죽을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쳤지요. 그곳은 이타카 섬의 위쪽에 있는 스케리아 섬이었어요. 그 섬에는 알키노스 왕과 나우시카 공주가 살고 있었지요. 나우시카 공주가 시녀들과 빨래를 하고 나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오디세우스가 풀숲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소녀들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공주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먼저 이 옷을 입고 저를 따라오세요. 공주는 널어놓은 왕의 옷을 오디세우스에게 주고는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알키노스 왕은 자기 옷을 입은 오디세우스를 보고 놀랐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온 누구요? 오디세우스는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군요.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 왕은 오디세우스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이타카로 데려가 주기로 했어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이었지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오디세우스는 배 안에 누워 지난날을 떠올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바닷가에 내려놓고 돌아갔지요. 험난한 모험을 겪고 고향 땅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에 대해 들려주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향했지만 가는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잡아먹힐 뻔하고 바다에서 소용돌이와 괴물 스킬라를 만나 병사들을 잃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어요. 또 요정 칼립소에게 붙들려 7년을 함께 보내기도 했지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갑자기 병에 걸려 아프게 되거나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기거나 때로는 친구와 크게 싸우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나약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은 시련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말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해서 더 큰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준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모험이었습니다.